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거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릴지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공부법을 입력과 출력으로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입력, 출력. 당연히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일단 돼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자.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컴퓨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컴퓨터에 제가 이제 문서를 치기 시작하죠.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력을 해주는 과정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치는 것까지는 나의 목적이고 나의 영향이지만 내 영향을 이렇게 받은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것부터는 스스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입력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따다다다닥 써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을 수야 있겠지. 근데 내가 이걸 싹 지웠을 때도 그게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입력이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된다. 복습 주기 같은 것도 제가 매년 꼼꼼하게 말씀을 드려요. 요거는 제가 또 따로 TCC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입력을 위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복습한 걸 가지고 어디다 써야 돼? 아, 입력이 완벽하게 됐으니 이제 뭐를 만나? 중간에 문제를 만나죠. 문제를 만나게 되면서 이 문제를 위해 입력된 걸 써서 여기서 내 머릿속에서 출력을 막 해야지. 그동안 배웠던 거를 막 출력을 해서 이 문제에 써서 답을 구해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정답, 얘를 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입력 방법이 가끔 잘못된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입력을 하고 세이브를 하는데, 저장을 하는데 2시간짜리 저장이야.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는 앞으로 수능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했으면 복습을 할 때 그냥 이걸 읽고 읽었어. 이해돼. 당연히 이해되죠. 내가 목이 터져라 말을 했고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수업을 들었고 그거를 몇 번 읽어봤으니 그거를 읽었을 때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 무조건 여러분들은 글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상태일 거예요.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그냥 글을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로에서 뭐를 드려요? 제로에서 키워드를 계속 드리죠. 키워드를 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입력이 제대로 확인하는 용도로 키워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어떤 책 페이지를 딱 폈어. 제로에서 딱 폈어. 어떤 글씨가 보여. 그럼 책을 덮어. 그 주변에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말을 뱉어야 돼. 머릿속으로 여기서 뭐가 있어. 이거 하라는 거 아니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마치 내가 아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손으로 쓰시던가 백지를 놓고 여기다가 키워드 하나 딱 보고 뭐 연속이야. 그럼 연속에 관련해서 연속이면 좌역한 우역한 함수값이 같아야 돼. 뭐 이런 걸 줄줄 써보고 그때 상황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불연속일 때가 또 생각이 나네. 불연속일 때는 또 어떻게 된다? 키워드가 뭐였지? 불연속 키워드는 분모가 0이거나 부관난인 점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가 돼 있죠. 그러면 분모가 0일 때는 왜 불연속이지? 연속이 되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함수값이 없어. 분모가 0이면 함수값이 없어. 그러니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일 수 있고 구간이 나눠져 있을 땐 좌우 극한이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손으로 쓸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손으로 쓰는 게 너무 귀찮다. 나는 그냥 빨리빨리 내가 아는 걸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로 뱉으셔야 돼요. 그냥 생각하면 아는 것 같다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히고 내가 말을 하다가 막히는 그 시점이 보이면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거나 또는 말하셔야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복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제가 키워드 드렸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외우라고 하잖아. 근데 요거를 제대로 됐는지 사실은 내가 확인을 하고 싶어. 그래야 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는 거를 뭔가 이게 인강이다 보니까 제일 어려워요. 그게 확인이 됐나? 얘네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래서 첫 번째, 이 입력에 대한 확인으로 제가 공부법 특강을 하나 드릴 겁니다. 당연히 무료 특강이고요. 이거는 키워드에 관련된 공부법 특강이고 스텝 1번이에요. 스텝 1번. 이게 첫 번째 공부법 특강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내가 키워드로 하라고 했다고 키워드 생각하고 제대로 못할 수도 있잖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복습을 하고 계시면 제가 12월 중에 제로 촬영이 어느 정도 되고 여러분들이 제로를 들으셔야 키워드 복습이 될 거 아니야. 그때 키워드를 싹 모아가지고 PDF 파일로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PDF 파일 받으시면 키워드가 쭉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걔만 보고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한 거랑 맞다. 내가 이거는 빼먹었다, 까먹었다. 이 부분 다시 봐야겠는데 관련된 문제가 잘 기억이 안 나. 이러면서 복습할 거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시간을 갖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텝 1이야. 제가 지금 올해 계속 스텝 1, 2로 가고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 이번 특강도 스텝 2가 있어. 그게 뭐냐면 출력이죠. 여기까지가 입력의 확인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출력의 확인인데 제로에서 한 큐로 넘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멀어요. 왜냐면 여기는 4점, 보통 4점 이하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으니 좀 어려운 4점이 있더라도 꾸역꾸역 풀 수는 있어.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 해도 단순한 편에 속해요. 근데 한 큐에서는 개념도 더 많이 필요하고 이 개념 저 개념 많이 들어가 있고 식 자체도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 문제를 보면 벙 쪄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죠. 모의고사를 공부를 막 시험을 보다 보면 딱 봤는데 못 풀 것 같아. 그거 있죠. 못 풀 것 같아. 그 못 풀 것 같아를 푸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 괜찮은 문제들을 모아서 솔직히 막 이거는 풀지 말라고 낸 예전에 킬러라고 말하던 그 시절의 킬러들 말고 그냥 웬만큼 괜찮은 문제들이 나왔을 때 조금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키워드를 알고 있고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 문제에서 분명히 입력한 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 내 머리에서 문제를 눈으로 보고 내 머리에서 입력된 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 훈련을 두 번째 특강에서 할 겁니다. 한 큐에서 하는 공부법 특강이 스텝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큐 직전, 한 큐를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방법, 이 문제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법 특강 스텝 2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법 특강들은요. 기본을 공부를 한번 하신 상태에서 복습용으로 그리고 한 큐를 들어가기에 예습용으로 예습이자 내가 머리에 입력한 걸 어떻게 써내는지도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컴퓨터 연습할 때 타이핑 연습하잖아. 너네 소나기 이런 거 아니? 옛날에 막 글씨 떨어져. 막 글씨 떨어지면 바닥에 닿기 전에 막 쳐야 돼. 막 쳐가지고 하는 연습을 해요. 그 연습을 하면서 뭐가 발전하는 거야? 피디님 소나기 아시죠? 소나기라는 게 있어. 막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막 연습을 하면 내가 이게 바닥에 닿으면 죽어. 다이야. 그러면 이걸 막 치는 연습을 하면서 빨라지거든요. 우리의 목적도 그거야.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얘를 보고 쫄지 말고 물론 처음에 쫄아. 하지만 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이 문제에서 쓰인 개념을 알아. 왜냐면 수능이라는 건 앞으로의 수능은 더욱더 개념을 더 잘 집어넣어서 개념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약간의 응용을 통해 분명히 풀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개념들을 잘 나열하고 뽑아내는 연습이 된 사람은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공부법 특강 스텝 2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도 12월쯤 내보내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로 공부가 됐어. 공부법 특강 1을 통해서 그 어떤 단원에 대해 이건 제가 단원별로 드릴 거니까 단원에 대해 내가 완벽하게 복습이 됐고 당연히 제로에 있는 문제들이 막 다 풀려가.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니까 나쁘지 않아. 풀고 있어. 그러면 한 단계 발전을 해야 되고 한 큐는 제로가 여기였다면
한 큐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근데 점프가 힘드니 우리가 여기서 스텝 2 공부법 특강 스텝 2를 살짝 듣고 이렇게만 올라갈 수 있게 이 자리를 마련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렵지만 제가 스텝 2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약간 밑밥을 던져놓고 야 이걸로 가서 지금 스톱하고 풀어와봐. 시간 제한 없어. 우리 시험 아니고 모의고사 아니니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은 상황에서 공부한 거를 뽑아내는 연습을 하는 오로지 그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큐에 가면 제가 그렇게 막 물론 시간을 여러분들이 셀프로 이제 공부법 자체를 알았으니 갖고 푸시겠죠. 근데 한 큐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서 왜 사실은 한 큐도 굉장히 자세하게 해. 근데 조금 볼 수 있는 문제들 제로를 보고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쫀다는 게 뭐야? 내가 지금 공부를 했는데도 자신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못 풀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야. 그거를 제가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시간이 많은 이 시점쯤에 스스로 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게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쌓아놔야 수능 가까이 갔을 때 아니면 하반기 들어가기 시작할 쯤에 그래도 내가 기출을 다 푸는데 이거 못 풀겠냐? 이 생각으로 분명히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법 특강을 2개를 올려드릴 거니까 요거는 순서 말씀드린 대로 제로 듣고 키워드 외운 상태에서 공부법 특강 스텝 1을 들으시고 스텝 1까지 된 상태에서 문제 복습하면서 스텝 2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스텝 1, 스텝 2 진행하면서 시간마다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 와서 들으시면 되겠고 무료니까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들어주세요. 왜냐면 좀 있으면 바빠지면 내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 시험에 쫓겨, 시간에 쫓겨 이러면 생각할 시간 자체를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지금 좀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특강 듣는데 한 1시간 이상 잡길 바래요.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준비를 잘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주시고 그 전까지 이 공부법, 입력과 출력을 잘 생각하면서 기출개념 시리즈 잘 듣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 큐를 듣는데 스텝 2 들어도 되나요? 당연하죠. 한 큐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내가 키워드 같은 경우는 다 외웠어요. 2배속으로 들어요. 그냥 듣고 넘어가도 돼. 특강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미리 TCC를 통해서 특강이 있을 거다라는 공지를 드렸고 열심히 들어놔라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